자,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6, 70대는 동안에 학습용 수첩, 전화번호 하나도 안 들고 순수한 학습용으로 된 수첩을 끝까지 한 권이라도 써본 적이 있나요? 본인한테 물어봤어요. 아무 없을 겁니다. 드물 겁니다. 그래도 뭐 안 따라 하니까 대한민국에는 전문가가 그렇게 많지 않죠. 간단해요. 안 따라 하니까. 이렇게 방법을 이렇게 속속들이 다 가르쳐줘도 뭔가 다른 비법이 있는 줄 알아요. 비법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이런 운동을 얼추 한 30년 하면서 많은 관찰을 해봤는데, 제가 96년도 박사학위를 했는데 미국에서 박사학위 한 걸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내가 그 위에 들인 습관 하나를 오른쪽 저울에 딱 올리면 두 개가 아주 빈득한, 어쩌면 더 중요한 그 습관 하나가 저를 바꾼 겁니다. 근데 그 습관 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50대) 초반쯤에 50대 중반때부터 그 무렵에 연구소 이제 고참이 좀 되고 하니까는 뭐 봤더니 다들 사회적으로 뭐 한가닥 하는 사람들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 그 사람들 중에 의외로 많은 특징 중에 하나가 수첩을 한다는 거예요. 하면서 그럴듯해. 그래서 나도 수첩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연구소에는 최고급 수첩을 해마다 1월달쯤 되면 나눠줘요. 공짜로. 근데 연구소 30년 있는 동안 매년 그걸 받았는데 그걸 끝까지 써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궁금해갖고 서점 가서 수첩 쓰기 뭐 책도 몇 권 사가 봤더니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네.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작심하고 올해부터 시작했어요. 10년 좀 더 됐는데. 근데 잘 들었어요. 말 그대로 작심삼일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수첩 쓰기입니다. 제가 해봤더니 안 돼요. 저도 웬만큼 뭘 장기간 많이 해본 사람인데 그걸 3년째 실패를 했어요. 수첩 쓰기로. 그래 나는 이게 나하고 이게 안 맞는 모양이다 하고 포기를 하다가 그 어느 겨울, 초겨울 들은 11월 달쯤에 서점에 가면 11월 달에 수첩이, 다음에 수첩이 11월 달에 깔립니다. 봤더니 양지사 수첩이 나왔어. 그래서 뭐 이건 뭐 특별한가 싶어갖고 그 유명하다니까 하나를 사갖고 썼어. 그런데 끝까지 다 썼어. 수첩 쓰기의 성공이냐 아니냐는 딱 그 지표가 있습니다. 끝까지 마지막 페이지까지 썼느냐 안 썼느냐, 요겁니다. 여러분 수첩에 뭘 적었나 한번 보세요. 네, 압니다. 뻔합니다. 전화번호 적거나 약속 날짜 적거나, 그 다음에 법문할 때 뭐 중요한 거 몇 가지 적거나, 그 다음에 누구 다음에 언제 만날 이야기 적거나, 뭐 주로 그런 거죠. 날짜 주로 적는 거잖아요. 잊지 말라고. 잠깐.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수첩은 그 수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수첩? 한 사람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수첩을 말합니다. 저를 바꾼 거. 제가 박사학위 했는가 하고 수첩 쓰는 거. 어느 게 나를 더 바꿨느냐? 안정코 저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첩 쓰는 게 저를 더 바꿨습니다. 이 수첩은 지금 내 지금 이 테이블 앞에만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수첩만 보여줄게요. 열 권이 넘어요. 이 수첩이 저 분신입니다. 노트하고 수첩을 구별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노트란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봤다. 제가 노트하고 수첩이 어떻게 다른가를 이걸 깨닫고 제가 인생이 바뀐 겁니다.
수첩하고 노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다가 한번 나도 이게 진짜 수첩이 대단한 거를 언제 깨달았나 하면, 여러분들 카이스트 교수 했던 소설가 한 명 있습니다. 그분을 한번 내가 찾아뵙고 그분하고 같이 강연도 같이 한 적이 있어요. 그분 어떻게 소설 쓰느냐. 자, 이수신 장군에 대해서 소설 쓴다 하면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해갖고 출판사에 미리 가계약을 맺어갖고 선 지급을 한 100만 원 받는데요. 그러면 그걸 갖고 서점에 가서 100만 원 그대로 책을 한 100권을 다 산대요. 3년 전부터 자료조사에 들어간다는 거죠. 쫙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그 핵심을 수첩에다가 우겨 적는데요. 자료조사한 핵심을 하고, 그러면 한 1년 자료조사를 다 끝나면 수첩 딱 한 권으로 요약이 된대요. 그러면 소설을 쓸 때는 다른 모든 거 책상 위에 다 쓸어버리고 그 수첩만 딱 놔두고 소설을 쓴대요. 근데 아주 한 10년 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분은 대작을 써요. 굉장히 큰 소설을 써요. 그 아무리 큰 소설도 수첩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지론이에요. 그럼 이 수첩 한 권에는 그 사람 같으면 수십 권의 그 관련된 책의 에센스 정보 여기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박사학위 하는 분 나왔습니다. 뭐가? 수첩 서기를 길들였다 하면, 일단 이건 제가 말하는 건 학습용 수첩입니다. 학습용 수첩에는 어떤 것도 학습 위에는 어떤 것도 적으면 안 돼요. 저 수첩에는, 이 학습용 수첩에는 그 내용 내놓고는 전화번호부나 뭐 어떤 약속 날짜나 이런 거 하나 안 적습니다. 사람 이름 안 적습니다. 꼭 그 학문에 대한 것만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물리에 관한 수첩, 뭐 브레인에 관한 수첩, 자 예를 들면 브레인에 관한 수첩 있죠. 그럼 브레인에 관한 수첩은 주로 그림이 많죠. 딱 그림을 그리는.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노트하고 수첩을 구별해야 됩니다. 제가 노트하고 수첩이 어떻게 다른가를 박사학위 하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닫고 제가 인생이 바뀐 겁니다. 수첩하고 노트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노트란 개념을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제가 봤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노트를 보여줄게요. 지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남긴 노트가 낱장으로 10,000장이 넘습니다. 10,000장도 훨씬 넘었는데 지금 한 50% 정도 찾아냈는데, 유럽의 프랑스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남긴 노트만 찾아갖고 연구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노트는 잘 들으세요. 레오나르도 노트 보면 노트는 핵심 개념은 스케치입니다. 노트의 정확한 개념은 스케치북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노트는 잘 쓰면 안 됩니다. 노트의 핵심은 잘 쓰는 게 아니고 낙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막 생물이나 국어 반듯하게 적고 칼라펜으로 적었던 그거는 바로 그게 수첩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노트를 지금 내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잘 쓰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한 예를 들어 줄게요. 보이죠? 막 동그라미도 그리고 막, 그러니까 정확히 노트는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이 갖고 있는 낙서장입니다. 노트의 강박관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잘 써야 된다는 거. 노트는 잘 쓰는 게 아닙니다. 빨리 쓰는 겁니다. 스케치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예를 들면 이거 보세요. 뭐 나중에 스케치도 많이 하다 보면 잘 그려져요. 보이죠? 오늘 이 강의할 겁니다. 그래서 많이 그리는 겁니다. 핵심은 이게 노트입니다. 많이 그려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몇 번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핵심 뭐냐면 습작 형태가 남아야 됩니다. 이게 어떤 단계로 발전해 왔는가, 이거 잘 그리면 안 돼요. 빨리 그리고 그냥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습작 형태의 흔적이 다 남아야 돼요. 나중에 노트 잘 쓴 사람을 내가 오히려 인정을 안 합니다. 그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폼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중고등학교 때 그 열심히 삼색펜으로 노트 잘했잖아요. 그 노트는 뭐냐면 그게 바로 수첩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자, 이게 내가 수첩에 옮긴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대충 그림 같지만 자세히 보면 대단한 그림입니다. 요 코너에마다 다 쪼매는 그림이 다 있죠. 요 한 페이지면, 요 두 페이지면 저는 4시간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첩은 한 달에 한 권 정도 쓰는데, 수첩은 저한테는 가격을 매길게요. 요거는 미니멈 1,000만 원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어디 이제 그 버스나 있을 때는 보는 거는 노트를 보는 게 아니고 수첩을 봅니다. 그래서 수첩은 잘 써야 됩니다. 수첩은 간단합니다. 끝까지 한 번만 쓰면 습관화됩니다. 이어서 핵심은 끝까지 써야 되는 겁니다. 보통 공부 3년 한보다 낫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수첩은 최고로 정성 들여 그래야 돼요. 그러면 노트에다가 한 10번 적으면 깨끗하게 쓸 수 있잖아요. 노트에 한 10번 적은 걸 수첩으로 옮기셔야 돼요. 그러면 20권의 노트를 낙서처럼 한 게 수첩 하나로 깔끔하게 옮겨집니다. 그리고 20권의 노트도 정비용으로 보관하시고 항상 완성한 이 한 권의 수첩은 1년 동안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요게 내가 말하는 수첩 쓰기의 성공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갖고 여러분들이 요 수첩을 딱 20권만 쓰면 저는 그 사람한테 박사학위 한 공부보다 더 많이 했다고 인정해 줍니다. 제가 해봤더니 박사학위 할 동안에 코스웍이 한 3년 걸리면 코스웍 3년 동안에 수첩으로 바꾸면 몇 권 되느냐면요. 박사학위 3년 동안 코스웍 했는 걸 그대로 제가 다 했으니까 수첩으로 옮기면 수첩 10권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학기에 어느 과목이든 수첩 한 권을 안 넘어갑니다. 대략 요 수첩으로 쓰면 물리학이든 강의를 들은 거 수첩 그대로 옮기면 요 수첩 한 7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코스웍 하면 이런 과목이 몇 개쯤 되느냐 하면 아무리 코스웍을 많이 해도 실제로 중요한 코스웍은 7, 8과목밖에 없습니다. 5, 6과목밖에 안 됩니다. 수첩으로 치면 7, 8권 하면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장 박사학위 타이트하는 데가 그렇습니다. 박사학위는 수첩 5권이면 돼요. 그래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만큼 공부했는가를 정확하게 수첩하고 노트로서 정량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하고 같이 하면 석 달 만에 인생이 바뀝니다. 석 달 딱 후에 수첩 한 권을 끝까지 다 썼다 하면 그때 본인이 알 겁니다. 그러면 이 수첩 한 권은 그렇지. 노트 20권의 노트가 한 권으로 압축된 겁니다. 그 게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자기한테 체화된 지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지식이 어떤 식으로 체화되는 과정을 훈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첩을 10번만 써본 사람은 나는 박사학위보다 낫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